어제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팔았다고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상의도 없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이니 내가 결정했다. 그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죠. 나는 더 세게 못 박았습니다. 다시는 날 찾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했냐고요? 2달 전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저는 일어납니다. 농사는 그만뒀어도 몸은 농사꾼입니다. 부엌불을 켭니다. 된장을 풉니다. 시래기를 씻습니다. 김치를 꺼냅니다.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어주려나? 7시가 되자 방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커피, 며느리는 식빵.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국 한 술 떠보지 않겠니?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말했죠. 속이 좀 안 좋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정 많은데 저희는 아침에 빵이에요. 그 말이 콱 박혔습니다. 정 많은데 빵이에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지친 날엔 한 그릇을 비웠죠. 며느리가 힘든 날엔 2그릇도 먹었습니다. 그런 날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차렸습니다. 비웠던 그릇의 기억이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침이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손바닥에 붉은 점이 묻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만 되뇌었죠. 의사야 나중에. 지금은 밥부터. 그날 낮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수술이래요. 다음 주 화요일. 아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중국 출장. 어쩔 수 없다. 두 얼굴에 진짜 걱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며칠 지나 달력을 봤습니다. 제 생일 주간이더군요. 그 한정식 약속 기억하시나요? 아들이 제게 했던 그 약속.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날 밤 또 기침이 쏟아졌습니다. 휴지에 붉은 선이 길게 그어졌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본은 내가 처리할게. 주소는 미정이가. 당분간은 부드럽게.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 등본을 누가요? 내 주소를 누가요? 다음 날 아침에 물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바뀌었니?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보안 때문에요. 나는 물었습니다. 나는 보안 바뀌니? 그녀가 잠깐 멈추더군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날 점심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님이 와. 엄마도 체계적으로 가자. 나는 대답했죠. 내 책에는 씨 뿌리고 김 매고 거두는 거다. 그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영목이지. 리모델링. 최신식 시니어 주거. 나는 물었습니다. 할매밭은. 아들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젠 개발 들어온대. 매각이 맞아. 나는 속으로만 대꾸했습니다. 그 밭이 내 허리다. 허리를 팔라고 하네. 저녁에 손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내일 도시농업 체험 가요. 같이 가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씨앗이 너를 좋아하더라. 다음 날 견학을 갔습니다. 반짝이는 복도. 향기 나는 로비. 친절한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는 품위를 지켜드립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흙은 있소.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자 텃밭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 속 흙. 상자 속 시간. 상자 속 사람.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계약금은 우리가. 내가 되물었습니다. 내 돈으로.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족 돈이잖아. 내 얼굴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무표정한 노인 하나. 그 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베란다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등기 끝나면 잔금 들어와.
대출 갚고 숨통 트여. 어머니는 검사 잡아놨어. 며칠 입원하면 돼. 치매라는 단어가 내 귀를 때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치매. 그럼 나는 지금 누구냐? 아침에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아픈데? 며느리는 태어냈습니다. 어머니요. 검진 차원이에요. 검진인데 왜 입원이냐고 묻자. 시스템이라 했습니다. 시스템. 그 말이 제일 차갑더군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물었습니다. 이사 가신다면서요? 내가 놀라 묻자. 관리실에서 전출이라 들었다 하더군요. 전출. 내가 모르는 내 이사. 집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관리실에서 그러던데.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오해예요. 미리 알아본 거예요.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내보내는 제도는 참 잘 돌아간다. 그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린 힘들어. 도시는 규칙이 많아. 엄마 방식이 안 맞아.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칙이 많으면 마음이 줄어드니. 너희 마음이 줄어든 게 먼저냐? 내가 불편한 게 먼저냐?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씨앗 심어요. 나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심자. 오늘은 내 마음부터 갈아엎자. 밤이 깊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였어요. 보낸 곳은 군청. 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농지보상 통지서. 숫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설계사가 말한 것보다 훨씬. 며느리가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나는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 허리다. 허리는 내가 쥔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제 대리인 출금이 있었어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위임한 적 없다.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이름이었지만 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획이 젊고 힘이 과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내 돈, 내 이름, 내 삶. 나는 말했습니다. 신고 절차를 알려달라. 그리고 지금 바로 집에 가야 한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옷, 어머니 책, 어머니 잡동사니. 나는 박스 하나를 쳐다봤습니다. 저 글자가 내 얼굴 같았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어머니 건강을 위해 서두른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정한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쳐.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를 없애면 쉬워지니.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꺼내놨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내일은 내가 한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내 주소는 내가 옮긴다.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그게 문제다. 너희가 다 알아서 한 게. 그날 밤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통장, 인감, 신분증, 흙 한 줌, 그리고 이름, 정분자. 내가 나를 챙겼습니다. 아침이 오자 저는 선언했습니다. 나 오늘 나간다. 아들이 놀랐습니다. 어디로요? 살 곳으로. 흙냄새 나는 대로. 내가 정한 대로. 그는 말렸습니다. 지금 감정적이야. 나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밥이고 밥은 삶이다. 내 감정이 굶었다. 이제는 내 밥을 차린다.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할게요. 나는 마지막으로 조건을 말했습니다. 잘하고 싶으면 들으렴. 1년 동안 주말마다 2번. 양로원에 가라. 도시의 어르신들을 돌봐라. 식사 챙기고 손발 닦아드리고 말 상대가 되어라. 그 증명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때 내 허리를 나누겠다.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갈래요. 나는 웃었습니다. 너는 씨앗 담당이다. 우리 셋이 씨를 나누자.
그 순간 문자가 울렸습니다. 미정아, 중국 여행 준비는 조용히. 시아버지 아니 시어머니는 모르게. 알면 서운해져.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알겠다. 나는 가방을 메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를 찾고 싶으면 1년을 살아라. 말이 아니라 손으로.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등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내가 나를 산다. 손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씨앗은 내일 심자. 오늘은 마음부터 갈자. 아들은 뒤에서 외쳤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나간다. 나를 지키러. 첫 번째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내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70년 동안 구부려 살았던 등이 드디어 펴졌습니다. 옆 침상에 누운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쩐 일로 이런 데서 주무시나요? 나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집 나왔어요. 그녀가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가출을요? 나는 웃었습니다. 가출이 아니라 출가예요. 내 인생으로이.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몸은 여전히 농사꾼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 어제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눈동자가 살아있었어요. 찜질방 식당에서 콩나물국을 시켰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5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 8번째쯤 되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나는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를 챙긴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젊은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집을 찾으시나요? 나는 말했습니다. 흙을 만질 수 있는 곳. 햇빛이 들어오는 곳. 내가 끼니를 차릴 수 있는 곳.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곳을 추천했습니다. 외곽이긴 한데 작은 텃밭이 딸려 있어요. 차를 타고 나간 곳은 도시와 시골의 경계였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1층. 마당이 있었고 그 끝에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흙을 만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흙. 아, 이거다. 이게 내가 그리워했던 거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어르신이 혼자 사시겠다고요? 가족은요? 나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더군요. 자식이 있어도 혼자인 세상이니.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분자. 내 이름을 쓰는 게 이렇게 떨릴 줄이야. 첫날 밤 빈집에서 잤습니다. 이불 하나, 베개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내가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웃집에서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나도 내일부터 해먹어야지. 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제발 집에 오세요. 나는 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요? 70년 혼자 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와 함께 있어도 혼자였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장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시장은 정겨웠습니다. 채소 장수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새로 이사 오셨나요? 네, 혼자 살러 왔어요.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이요. 그런데 혼자요. 자식들은요? 자식들 때문에 혼자 사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혼자 사는 건 서로가 알아야 해요. 뭔 일 있으면 저기 슈퍼 아주머니한테 말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낯선 사람의 작은 관심이. 집에 돌아와 밭을 살펴봤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흙은 살아있었어요. 호미를 샀습니다. 장갑도 샀습니다. 씨앗도 골라봤어요. 상추, 시금치, 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 첫 삽을 뜰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 만에 제대로 파는 땅. 내가 원해서 파는 땅. 흙이 파져나오면서 그 안에서 지렁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점심때 폰이 울렸습니다. 손녀였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새 집에 있단다. 할머니 혼자요. 무서워요. 할머니는 안 무서워. 혼자가 익숙해.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단다. 주말에 올래. 진짜요. 엄마 아빠는 뭐라고 안 해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 말해볼게. 알았어요. 씨앗 가져갈게요. 그래, 많이 가져와. 할머니가 밥 만들어 놨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움과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김치 한 접시.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해서 차린 상이었어요. 식사 후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와요. 나는 집에 있다. 그게 집이 어떻게 돼요? 집은 내가 사는 곳이다. 엄마 정신 차려요. 우리가 가서 모실게요. 모시지 마라. 대신 조건을 말해주마. 무슨 조건이요? 손녀가 주말에 오고 싶다고 한다. 안 돼요.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 엄마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란 게 뭐냐? 너희 말 듣고 사는 게 정상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다. 너희에게 정상이란 너희가 편한 상태다. 엄마, 손녀 데려와라. 안 그러면 연락 끊는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밤에 집주인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고맙습니다.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족사가 복잡하시군요. 다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식 둘 다 서울 가서 살아요. 명절에나 연락 와요. 그래도 연락은 오시잖아요. 그것도 의무라서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안부를 묻는 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자유로워요. 자유와 외로움을 바꾼 거예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이런 거군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 맞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맞는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손녀를 데리고. 할머니. 손녀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보고 싶었다, 내 새끼야.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할머니 집이다. 손녀가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와, 할머니 밭도 있어요. 그래, 우리 같이 가꿀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들어와라. 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가요. 이게 집이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만하다. 혼자서요. 혼자가 좋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아냐? 내 돈을 허락 없이 뺀 것. 내 이름을 위조한 것. 내 의견 없이 내 미래를 정한 것.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다.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것.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은 것. 나를 짐으로 여긴 것.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맞다. 나는 너희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어머니. 불편하면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 돌아가면서 돌보자고 하던지. 따로 살자고 하던지. 대신 숨어서 내 재산을 노렸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 마라. 내가 들었다. 너희가 하는 말.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때 손녀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집 예뻐요. 할머니 여기서 사세요. 엄마가 손녀를 달랬습니다. 수아야, 할머니는 우리 집에 와야 해. 왜요? 할머니가 여기 좋다고 하는데. 어른 일이야. 할머니도 어른이잖아요. 할머니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8살 아이가 한 말이었지만 가장 정확한 말이었어요. 나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수아가 제일 똑똑하네. 할머니, 나 여기서 할머니랑 살래요.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수아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할머니 혼자 사시면 외로우셔. 수아 말이 맞다. 혼자 사니까 외롭다. 그래서 수아가 자주 와줬으면 좋겠다.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아는 학교가 있어요. 주말마다 오면 되지. 그것도 싫다는 거냐?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내가 수아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되는 거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맞다. 나를 못 믿는 거다. 믿어요. 하지만 뭐냐?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제정신인지 의심하는 거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집 나오시고 정상적인 상황이 뭐냐? 너희가 내 돈 빼가는 게 정상적이냐? 내 이름을 위조하는 게 정상적이냐?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내가 비정상이면 너희는 뭐냐? 범죄자 아니냐? 아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을 말한 거다. 너희가 한 일은 범죄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인가요? 어머니를 위해서 했는데 나를 위해서. 웃기는 소리다. 너희를 위해서 했으면서. 어머니. 손녀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울어요. 수아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실망한 거다. 너희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다. 며느리가 코를 훔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우리가 잘할게요. 집으로 돌아가요.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건을 말했잖아. 양로원 봉사 말씀이세요. 그래. 정말 해야 해요. 해야 한다. 그리고 1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한다.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우리도 일이 있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좋은 말이네. 내가 너희와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엄마. 하지만 참았다. 가족이니까. 이제 너희가 참을 차례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대신 나는 너희와 인연을 끊겠다. 그건 너무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희가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때 손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말대로 해요. 수아야. 할머니가 화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아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속셈을. 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수아가 제일 현명하네. 할머니, 나 주말마다 올게요. 엄마, 아빠 허락 안 해도 올게요. 그래,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들과 며느리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다. 너희는 정말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냐?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달라지셔서. 달라진 게 아니다. 원래 내 모습이다. 너희가 몰랐을 뿐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앞에서는 착한 엄마, 착한 시어머니 역할을 했다. 내 속마음을 숨기고. 왜요? 가족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게 어떤 거냐? 의견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주장이 강하시고. 그래, 원래 이랬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는 왜 안 그러셨어요? 결혼하면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다. 남편을 세우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나를 세운다. 70년 늦었지만 둘이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상하냐? 이상한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돼요. 너희가 적응할 필요 없다. 나는 나대로 살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면 된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다.
너희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가족이고 아니라면 남남이다.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시간은 1년이다. 1년 후에 봉사 증명서를 들고 와라.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정말 1년이나 기다리셔야 해요. 1년도 부족하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들이 돌아간 후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녀만 남아서 하룻밤을 잤어요. 둘이서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뭘 알고 그러니? 다 들었어요. 할머니 돈 가져간 거. 수아야, 어른 일은. 할머니, 나도 이제 많이 컸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남의 돈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래요. 그래, 맞다. 엄마 아빠가 도둑이에요. 도둑까지는 아니고 잘못한 거다. 할머니는 왜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어도 잘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다. 우리 수아 말이 맞다. 다음 날 손녀를 데리러 아들이 왔어요. 엄마, 어젯밤에 수아가 뭐라고 했나요? 왜? 혹시 우리 욕 안 했나요? 욕은 안 했다. 대신 사실을 말했다. 무슨 사실이요? 너희가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 아이한테 그런 말을. 아이도 알 권리가 있다. 자기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손녀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말이 맞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남의 돈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아들이 당황했어요. 수아야, 그건 좀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어른 일이라서. 할머니도 어른이잖아요.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수아야, 아빠한테 가자.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아들이 떠나면서 뒤돌아봤어요. 그 눈빛에서 후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존심이 더 센 것 같았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손녀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왔어요. 둘이서 밭을 읽었습니다. 상추가 자랐고 시금치가 올라왔고 무도 땅속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가 키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심은 씨앗이다. 신기해요. 이렇게 작은 씨가 이렇게 커져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작은 마음씨가 자라서 큰 사람이 되는 거야. 할머니 마음씨는 얼마나 커요. 할머니 마음은 이 밭만큼 크다. 그럼 진짜 많이 큰 거네요. 손녀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마음을 치유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라.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있으니 어색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혼자서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라서 힘든 게 아니라 외로워서 힘들다. 외로우시면 외롭긴 하지만 자유롭다. 자유와 외로움을 바꾼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다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알았냐? 네.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아들이 눈을 들었습니다. 엄마, 양로원 봉사 시작했어요. 그래. 힘들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알겠어요. 그때 알았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엄마 말씀 같아요.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고 외롭다고. 그래서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1년 동안 꾸준히 해라. 그리고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라.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모른다. 내 마음이 정하는 거다. 아들이 한참을 조용히 있었어요. 엄마, 집에 돌아오세요. 아직 아니다. 언제요? 너희가 정말로 변했다고 확신할 때. 어떻게 확신시켜드릴까요? 말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라. 봉사하는 거 말고요. 내 의견을 존중하는 것. 내 돈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 나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것.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럼 연락은 계속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연락 끊자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거리를 두자는 거다. 적당한 거리. 어느 정도요? 서로를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서로를 존중할 만큼의 거리.
아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가족이 거리를 둔다는 게 가족이라서 더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된다. 아들이 떠난 후 나는 밭에 나갔어요. 무가 제법 굵어졌더군요. 하나 뽑아서 흙을 털어냈습니다. 단단하고 희끗한 무.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땅 속에서 조용히.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밭의 채소들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하지만 땅 속의 뿌리는 살아있었어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겨울나기 준비는 하셨어요. 네, 난방비 걱정되지만 제가 연탄 좀 갖다 드릴게요. 홀로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도와야죠. 고맙습니다. 그날 밤 연탄 냄새를 맡으며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그때는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였죠. 모두가 서로를 아껴주던 시절.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가족이 부담이 됐을까요? 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추우시죠? 전기장판 사드릴까요? 괜찮다. 정말 괜찮으세요? 연탄 떼고 있어.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겨울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위험한 게 뭐냐? 혹시 넘어지시거나 아프시거나. 70년 넘게 혼자 버텨왔다. 그래도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아직은 혼자 살 수 있다. 며느리 목소리가 촉촉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봉사하면서 알겠어요. 그래. 어르신들이 자식 이야기하실 때 표정이 어머니랑 똑같아요. 어떤 표정? 서운해하시면서도 그래도 자식이라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표정.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그럼 왜 혼자 사세요? 사랑하니까 거리를 두는 거다. 이해가 안 돼요. 너희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야. 너희를 사랑하니까 떠난 거다. 어떻게 사랑해서 떠나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대하기를 바라니까. 나를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니까. 며느리가 훌쩍였어요. 어머니, 돌아와요. 아직은 아니다. 언제요? 너희가 정말 달라졌을 때. 그 증명을 어떻게 해요? 봉사를 1년 동안 하고 와라. 그리고 수아를 주말마다 보내라. 수아 보내는 건 하고 있잖아요. 고맙다. 통화 후에 밖에 나갔습니다. 눈이 그쳤고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70년 만에 이렇게 선명한 별을 봅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 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 너무 고집부린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단단한 확신이 올라왔어요. 이게 맞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살고 있다. 다음 날 손녀가 왔어요.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둘이서 눈사람을 굴렸습니다. 작지만 귀여운 눈사람. 할머니, 눈사람도 혼자예요. 그래도 외롭지 않을 거다. 왜요? 우리가 만들어줬으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할머니도 사랑받고 계세요. 나랑 엄마 아빠가 사랑해요. 안다. 그럼 왜 혼자 사세요? 사랑받는 걸 알고 혼자 사는 거랑 사랑받지 못해서 혼자 사는 거랑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사랑받는 걸 알고 혼자 산다. 그래서 외롭지 않다. 손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려운 말이네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다. 할머니, 나 클 때까지 여기 계세요. 그래, 있을게. 약속해요. 약속한다. 그 약속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봉사 증명서를 들고 왔어요. 1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엄마, 다 했어요. 수고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엄마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래. 이제 집에 돌아오세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돌아갈까? 하지만 이곳에서의 1년이 너무 소중했어요. 이곳이 내 집이다. 아직도요. 아직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럼 언제 돌아오세요? 돌아가지 않을 거다. 아들과 며느리가 놀랐어요. 엄마, 봉사도 다 했는데. 봉사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그것과 내가 돌아가는 건 별개다. 그럼 뭘 더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대신 나는 여기서 계속 살겠다. 왜요? 여기가 좋으니까.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너희는 너희대로 살면 된다. 가족은요? 가족은 같이 살아야만 가족이냐? 떨어져 살아도 가족이다.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존중하는 가족.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달라졌어요. 안다. 그럼 왜요? 너희가 달라진 건 좋다. 하지만 나도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독립적으로 달라졌다.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만 자유롭다. 자유가 그렇게 중요해요. 70년 동안 못 누린 자유다. 이제 누리고 싶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처럼 하면 된다. 자주 연락하고 수아를 보내주고. 함께 사는 건요. 함께 산다고 가족인 게 아니다. 마음이 함께 있으면 가족이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뜻을 모르겠어요. 모를 필요 없다. 받아들이면 된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안 돌아오세요? 정말 안 돌아간다. 그들이 돌아간 후 마당에 나가봤어요. 밭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1년 전에 뿌린 씨앗들이 봄을 만나 다시 자라나는 거였어요. 손녀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새싹이 나왔어요. 그래, 봄이 왔구나. 할머니도 봄이 왔어요. 무슨 말이니?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요. 그래. 왜요? 할머니가 할머니답게 살고 있어서. 할머니답게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서. 그게 좋아요. 좋다. 나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작은 손. 수아야, 할머니가 고마워. 뭐가요? 할머니 편이 되어줘서. 나도 할머니 편이에요. 항상. 네, 항상요. 그날 밤 집주인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어르신 가족분들 다녀가셨던데. 네, 다녀갔어요. 화해하셨어요. 화해라기보다는 타협했어요. 타협이요. 제가 여기서 계속 살되 가족관계는 유지하는 걸로. 좋은 타협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무슨 용기요? 제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용기요. 외롭다고 그리워한다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르신이 보여주셨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70년 만에 자기 삶을 찾으신 거잖아요. 늦었지만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왜요?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우실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써봤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갔다. 1년 동안의 봉사를 마치고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은 실망했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곳에서의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나를 살았다. 처음으로 내 마음을 우선했다.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나답게 살겠다. 정분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작은 텃밭은 제법 큰 밭이 되었습니다. 손녀 수아는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와서 저와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그래, 우리가 정성껏 키운 토마토다. 맛있겠어요. 따서 먹어봐. 수아가 토마토를 따서 물로 씻어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즙이 입가로 흘렀습니다. 와, 진짜 달아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지. 네,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정성으로 키웠으니까. 정성이 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담아서 하는 모든 일이 그래. 할머니도 정성으로 키운 거예요. 뭘? 나요. 할머니가 나를 정성으로 키워주셨어요. 수아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수아, 이제 진짜 컸구나. 네, 할머니 덕분에요.
그때 아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아들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건강하다.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다. 며느리는 안 왔냐?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대신 이거 보내라고 하던데요. 아들이 보자기에 쌓인 밑반찬을 내놨어요. 며느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만들었다고. 그래, 고맙다고 전해라. 아들이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집에서 해먹는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고맙다고 받으시네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다.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더 자유로워 보이세요. 그리고 더 당당해 보이세요. 당당한 게 좋냐? 네, 좋아요. 어머니가 당당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왜? 예전엔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몰랐거든요. 항상 괜찮다, 상관없다고만 하시니까. 그때는 그게 미덕인 줄 알았다. 지금처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집에 안 오실 거예요. 안 간다고 했잖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하지 마라. 나는 여기가 좋다. 알겠어요. 대신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자주 와라. 수아도 계속 보내드릴게요. 수아는 내 삶의 활력이다. 계속 보내줘서 고맙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수아와 둘이 밭에 앉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예전엔 할머니 얘기하면 한숨 쉬었는데 이제는 웃어요. 사람은 이해하면 달라진다. 아빠가 할머니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 이해했다. 엄마도요. 엄마도 달라졌냐? 네, 할머니 얘기하면서 울기도 해요. 미안하다고. 미안해할 것까지는 없는데. 할머니는 용서하셨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이해했다. 뭘 이해하셨어요? 그들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는 것. 늙은 부모 모시는 것도, 며느리 노릇하는 것도. 그럼 처음이라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아빠, 엄마는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용서했다. 할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늙어서 욕심이 줄어든 거다. 욕심이요. 젊을 때는 욕심이 많았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의지되고 싶고. 지금은 욕심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나로 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70년 만에 시작한 거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집주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르신 가족분 다녀가셨던데. 네, 아들이 다녀갔어요. 요즘 자주 오시던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서로 편해요. 저도 요즘 자식들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어르신 보고 용기를 냈거든요.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엔 의외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시니까. 그러게요. 하지만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그럼 된 거죠.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저도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우셨어요?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3년이 지났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존중하게 됐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많이 변했다. 당당해졌고 솔직해졌고 자유로워졌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로운 것만은 아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진실하다. 물론 가끔 외롭다.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내가 선택한 것이다. 수아가 있어서 더욱 행복하다. 그 아이를 통해 나는 다시 배우고 있다. 사랑하는 법을, 희망을 갖는 법을. 정분자의 인생 이막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8세가 되었어요.
여전히 이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수아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만큼 키 컸어요. 아직 멀었다. 할머니는 마음이 큰 거고 나는 몸이 큰 거예요. 우리 수아 말도 어른같이 하네. 할머니가 어른으로 키워주셔서요. 어른으로 키우기보다는 자유롭게 키웠다. 자유가 저를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수아와 함께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할머니, 이 무 진짜 크네요. 5년 동안 이 땅을 가꾼 보람이다. 할머니도 5년 동안 많이 변하셨어요. 어떻게? 더 평화로워 보여요. 예전엔 어딘가 서럽고 화가 나 보이셨는데 그때는 억울했으니까. 지금은 안 억울해요. 지금은 만족한다. 뭐예요? 내 인생에 아들과 며느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습니다. 떨어져 살지만 마음은 가까워요. 서로 존중하고 그리워하고 아껴주죠. 며느리가 가끔 반찬을 해다 줍니다. 아들은 한 달에 2번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줘요. 하지만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할머니가 이사 오셨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이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저도 혼자예요. 자식들과 떨어져서. 그래요.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 저와 비슷했어요. 자식들과의 갈등, 독립에 대한 열망.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막상 나오니까 막막하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아져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자유가 주는 행복이 외로움보다 커요. 그분과 친구가 되었어요. 같은 처지니까 서로 이해하고 위로가 되었죠. 이제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도 생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죠. 다들 비슷한 사연들이에요. 자식들과의 갈등, 독립에 대한 갈망. 하지만 용기를 낸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저처럼 아예 집을 나온 분은 더욱 드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놀라워해요. 정분자 씨,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요? 용기가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절망이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겠다는 절망. 그게 저를 움직였어요. 그럼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는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후회는 해요. 무슨 후회요? 더 일찍 솔직해질 걸 하는 후회. 더 일찍 당당해질 걸 하는 후회. 아, 그런 후회. 그랬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하지만 과정이 너무 아팠죠.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하면 다들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꼭 집을 나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수아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니? 당당하게 자유롭게. 물론이다. 하지만 수아는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 하지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보여주셨으니까요. 나는 늦게 시작했지만 수아는 일찍 시작할 수 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게요. 용감한 게 아니라 솔직한 거다. 자기 마음에 솔직한 것.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솔직함. 그게 제가 5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어요. 5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별을 봤었죠. 그때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비록 혼자 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아, 아들, 며느리, 동네 할아버지, 새로운 친구들. 그들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진실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아껴주죠.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게 진짜 인간관계구나.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좋아졌어요. 나를 사랑하게 됐고, 나를 존중하게 됐고, 나를 믿게 됐어요. 7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정분자로 사는 시간, 정분자를 위한 시간, 정분자가 선택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7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 자유롭고 당당한 날들.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정분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삶이 누군가에게 조그만 용기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